오늘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촉구와 관련해서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풀려나고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러니까 헌재 못 믿겠다. 국민투표로 정해버리자. 막 이런 얘기도 지금 사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또 문개그룹님, 헌재가 너무 무책임합니다. 골라님, 헌재가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을 줄 몰랐습니다. 또 카모마일님, 국민들의 매운맛을 단단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다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도발적으로 문제 제기 하나를 하면요. 네.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자, 두 사람은 여야 합의가 됐고 한 명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본인은 임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참.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할 게 아니라 확인되는 대로 제가 예. 그 세 분의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헌재 재판관들, 그렇죠. 후보자들 마은혁 재판관까지 예. 정재선, 뭐 조한창 예. 세 분 다 훌륭했어요. 그럼요. 이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그분도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네, 보수 성향이긴 하지만. 보수 네. 성향은 있지만은 그런데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없고 국회법에도 없고 아마 최상목 법에 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세 분 중에서 그 두 분은 그럼 여야 합의가 됐나요? 합법적인 청문 절차를 겪어서 청문 보고서가 되고 국회에서 임명해 주십시오 하고 최상목 대왕한테 보낸 것뿐이에요, 정부로. 그렇죠. 그러면은 관례적으로 대통령은 임명해야 되는데 저하고 협상하면서 1대1 이 개념으로. 그러면 왜 마은혁은 두 사람을 하고 여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마은혁 임명해라 이걸 했는데 우리나라에서요 헌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했고 최상목은 안 지키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윤석열 이 결정이 나면은 국민들한테 준수하라고? 자기는 안 하고 국민들한테는 하라고? 이게 참 이상해요. 그건 나는 왜 마은혁 그분만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8인이 만장일치로 최상목에게는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 여야 합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국회에서 하라는 것을 자 위헌이다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 제안은요. 마은혁 재판관이 출근해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임명장을 주는 행위는 법적 행위이기 이전에 요식 행위잖아요. 그러면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됐고 국회에서는 의결해서 임명권자한테 임명권을 받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면 당신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면 마은혁 재판관이 출근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예. 무슨 노조 위원장인 뭐 임명돼 반대 안 하니까 출근 안 하는 공공기관장도 아니고 헌법재판관이 임명장을 안 받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리적으로 헌법상으로 또 연구하는 학자들은 출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 국민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이걸 해주지 않는다고 무제한 기다리고 촉구하는데 끝까지 최상목이 버티면 임명을 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 권한자가 임명장 한 개를 놓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도 할 방법이 없는데요. 네. 최상목 대행은 사실 이 검찰 수사 대상이고 앞으로 내란
동조범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물론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은 피의자라고요. 응? 자, A4 용지로 받은 예산관계 만들으라는 그것을 네, 비상입법기구 그 예산 관련.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는 보지 않고 F4에 회의에 냈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도 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하면서 미르재단 박근혜 수사를 했는데 487억을 재벌로부터 경제수석의 밑에서 비서관으로 최상목 비서관이 487억을 수금 사원이었다 이거죠. 그랬죠. 네. 그런데 그게 입건도 안 되고 다 끝나버렸잖아요. 윤석열이 봐줬죠. 예, 그래서 이제 보훈 차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죠. 공수처에서 오늘 수사해라. 저도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검토한다. 절차를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분은 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은 내란 동조자로서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 특히 불법 자금을 거둬들인 수금 사원으로서의 책임도 있다고요.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최상목 그 대행이 제3자를 통해서 전달된 의견이 박지원 의원님에게 세 가지가 뭐 조건으로 얘기가 됐다 그러던데. 그거 글쎄요. 그런 나를 얘기- 비난하지 말라. 날 네? 탄핵하지 말라. 나의 미래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 전원을 받았는데 제가 제3자로부터, 확인을 해보려고 예. 했는데 오늘은 안 돼요. 예, 통화를 그래서 원래 직접 해보시려고 그랬는데 연결이 예, 안 예, 됐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말이 어쨌든 그걸 전달해준 사람은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사실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확인은 안 됐으니까 안 됐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맞다면은 사실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지금 최상목 대행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그러한 문제가 총체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죠. 물론 경찰 조사는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돼요. 네.